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엘리베이터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저는 먼저 두산엘리베이터 21,000원과 25,000원에 아주 매수를 강조하면서 당시에 두산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APR 그리고 HD 한국조선양, HD 현대미포까지 4월 달에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긴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원자력 관련주로 제대로 이제 이번 하락에 매집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도태되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산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로 큰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엘리베이터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일단은 제가 7시 54분 그러니까 6월 26일 오전 7시 54분에 해드렸던 얘기가 코스피가 초강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3,700으로 올리지만 문제는 여름과 가을에는 리스크 요인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8월 전후 확정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관세 재개 시기는 감세 확정이요. 감세가 뭐냐? 오빠. 여러분 이제 오빠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OBBBB OBBB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확정되고 8월 전후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7월 8일 전후에서 사실상 관세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제일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6월 26일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이 국면을 좀 피할 수는 없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세는 익숙한 리스크지만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KB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고 사실 이제 PBR 같은 경우는 이미 1.04를 돌파했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두산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고 여기서 이제 과연 앞으로도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3배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닐까? PBR이나 PER을 계산해 보면 두산엘리베이터는 너무 크게 올랐고 버블이 발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맞지만 버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 어디까지 정확히 올라갈지를 분석을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이때는 버블이 아니었을까요? 이때도 버블이었고 이때도 버블이었고 이때도 버블이고 이때도 버블입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 사면은 손실인데 이럴 때 사면 수익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산엘리베이터의 현재 관점은 사실은 이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에코프로 당시에 2022년 초에 이때 에코프로가 급락 나오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2차전지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저도 23년 6월 1일에 방산 전력 인프라 반도체 특히 22년 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당시에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쪽도 좋았지만 실제로는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을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 보시면은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이렇게 쉬는 종목이 괜찮은 거지. 그죠? 이제 첫 번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거지. 실제로 엄청 크게 올랐다가 엄청 큰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좋은 거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그렇게 이제 좋진 못하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모든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저평가된 종목이 올라야 된다면은 당연히 한국전력 같은 게 이제 뭐 10배 가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PR이 이제 2.5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5배 올라야 정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5배 안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쵸 3배 먼저 올랐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금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자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 거래대금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시면 1조 5천억 계속 1조 5천억을 돌파했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여기서 6월 23일에 또 1조 5천억을 또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런 흐름 조심해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보통 이런 흐름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씁니다. 그렇죠? 제가 영상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관점에서는 ABL 바이오 같은 종목처럼 가령 ABL 바이오도 여기서 보시면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엄청 크게 올랐는데 당시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2, 3개월간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ABL 바이오가 그쵸? 엄청난 아재가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하락합니다 또. 그쵸?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항상 상승을 한번 크게 했다가 더 상승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응축됐다가 상승하는 거랑 저기 꼭대기에서 상승하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힘이 응축됐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해. 그러면 당연히 지지하고 이렇게 또 슈팅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끝이라고 보기보다 과연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오를 근거 아니면은 끝이 더 이상 못 오를 근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사면 저는 안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기보다 지금 이제 57,000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57,000원과 5만원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항상 시장이 내릴 때는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5%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58,000원 밑이 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체 PB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PBR이 10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 OCI 홀딩스가 과거에 12개월 포워드 PBR을 계산해보면은 12개월 포워드 PBR로 6.5배까지 올랐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12개월 PBR 포워드로 계산해보면은 BPS가 여기서 보시면 14,000원이니까 그쵸 14만원 부분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달러 약세가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텐베거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1973년에 원자재 시장이 텐베거였고 1986년에는 제조업신흥국 일본하고 한국이 텐베거였습니다.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이 텐베거였고 2002년에는 원자재 신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연 시장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제 미국 증시도 좋겠지만 물론 좋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텐베거가 어디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차 산업혁명이 석탄이었고 2차 산업혁명이 석유를 근간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최근 영상을 제 걸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역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게 18세기 영국의 해였는데 영국이 뭐 대단해서 뭐 그 패권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석탄의 채굴하기 아주 용이한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었고 석유 같은 경우도 1910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1900 초반에 미국이 석유의 채굴 점유율 기준으로 70% 내외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차 산업혁명을 가장 빨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영국, 미국,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건 자연스럽게 미국이 그냥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놨던 거를 기반으로 빨리 투자를 했던 거죠. 물론 미국도 사실 이제 소련이 스푸트니크 이제 사건이 뭐냐면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쏘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958년에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1957년에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당연히 인공위성, 컴퓨터, 우주항공 이런 쪽이 더 자기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먼저 하니까 1958년에 미국이
다르파 그리고 나사 이 두 개를 고등 연구기관을 먼저 빨리 만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인터넷을 개발하고, 그렇죠? 아이폰이 개발되고 전기차가 개발되고, 이런 게 다 다르파에서 투자를 일찍부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보시면은 우주항공 우리나라로 치면 방산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 원자력,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예산을 증액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왜 이쪽에서 예산을 증액할까요? 왜 증액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뭐 이상한 얘기했죠. 오빠라고, 오빠. 근데 이제 OBBB 통과와 주시장 시사점을 보면은 국방안보, 특히 조선과 원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사실 팔란티어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그죠? 앞서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이. 근데 조선과 원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떠오르실 겁니다. 절대 미국이 원자력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었고, 실제로 제가 당시에 체코 원전 수주를 못하는 거 아닐까 했을 때 5월 7일에 뭐라고 했냐면, 체코가 만약에 원전 수주를 못하면은 원전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당장 에너지를 못 쓰면은 어떻게 돼요? 전력이 블랙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체코가 원전 수주를 빨리 체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랑 빨리 원전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체코가 더 문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스페인 같은 데서 전력 블랙아웃 되면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습니까? 4조인가 9조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조 원의 손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력 끊기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난리 난다라는 추상적 단어를 썼지만, 사실 숫자로만 봤을 때 몇 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해야 되고, 미국은 뭐예요? 그쵸?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패권 국가면서도 4차 산업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대항하려는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너무 기술력이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살짝 제가 볼 땐 쫄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원자력 기술이 미국보다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뭐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원자력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주가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은, 현재 2025년 투자했다면은,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 20년간 주식시장에서 그죠? 별로 좋은 흐름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2010년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원자력의 시대다. 왜냐? 일본에서 굉장히 큰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탈원전, 감원전을 미국, 유럽, 뭐 전 세계 어디서든 했었는데, 그 감원전, 탈원전이 이제 없어지고 오히려 원자력을 늘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어쨌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 그쵸? 30년, 2050년까지 원자력의 그 캐파가 커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 상황이 달라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7 금융위기 이후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주가 최고 아니야 해가지고 조선주 샀어 봐요. 2007 금융위기에 조선주보다는 차화장 장세가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8년부터 2011년의 차화장 장세와 2009년부터 2011년 차화장 장세, 당시에 현대차 그리고 화학은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 케미칼 해서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 이런 쪽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쪽이 오르면서 당시에 2009년부터 2011년에 올랐던 게 평균 3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올랐던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2만 원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253%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른 건 사실인데 과연 지금 여기서 끝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평균적인 상황은 원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안 올라야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달러 약세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텐베거 주식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PBR이 이제 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정상인 건데 원래 시장 상황으로는. 근데 3법 개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법 개정 플러스 원자력 플러스 뭐예요? 제가 4만원 5만원일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북한, 그쵸? 북한이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 호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대북 관련해서 이제 협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협 관련해서, 그죠? 이런 주식만 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실제로 이제 트럼프 김정은 만남을 앞두고 이렇게 크게 올랐던 주식이 이만큼의, 만약에 이 주식이 못 오르려면 이만큼의 상승을 못 하다가 여기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기간 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신고가를 갈 확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현대건설은 PBR 1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현대건설이 중동 붐이 있을 때 PBR 2.0배였고 대북 관련해서 경협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가 1.5배였습니다.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PBR 1배고, 그리고 그러니까 1.5배로만 계산하더라도 BPS 기준으로 선행 PBR로 계산하면은, 그쵸, 이제 9만 원이 1배인데 9545에서, 그쵸, 13만원, 15만원 사이가 가야 1.5배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자력이 이제 같이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갈 수 있다. SMR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원전하고 SMR, 그 원전 해체 이런 쪽의 시장 상황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SMR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2030년, 35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당연히 28년 전에 주가의 흐름은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28, 29년 전에. 참고로 지금은 25년이고 이제 26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현재 실적을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 실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적에서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실적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HD항구조선해양고, APR 같은 종목들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실적 좋게 나왔을 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6만 1,000원부터 계속 APR 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목표 주가는 10만원 이상으로 올립니다 했는데, 그죠? 어느새 16만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은 모멘텀이 붙으면은 더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투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투심이 작용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시장에서 커지는 거예요.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사고 싶어하는 심리는 클 겁니다. 근데 지금 사면 물릴까봐 못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또 맞는 거고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전 시장이 아무리 커도 이미 PER이나 PBR 관점에서 고평가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돈 빌려서 사는 사람들로 늘어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가 됐다고. 제가 6월 25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뭐라고 했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미국엔 빅스가 있지만 우린 V코스피라고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뭐예요? 여기서 6월 24일에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흔들릴 때가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4일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올렸단 말이죠. 여기서 많이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현혹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멤버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멤버십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7월 1일에 시장이 소폭 상단에서 막힙니다. 주도주는 시장이 흔들려서 상대 수익률이 좋습니다. 다만 시장이 강하게 하락하면 전체적인 하락 또는 한두 차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차례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로 정책 수혜 상승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관세 노이즈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셔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벌써 분위기가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한다면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 어설프게 쫓아 안 사는 거죠. 여기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사가지고 승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뭐 아까 20% 뭐 35%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알겠어요? 5만원 이하로 빠져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누구라도 이 주식이 거기까지 떨어질 것까지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여기를 얘기 안 하냐면 이거 노리다가 아예 매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산에너비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고평가에서 더 고평가로 갈 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차트 관점에서 16만원에 사야 정상이지만 16만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18만원부터 대충 사세요라고 했죠. 17만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18만원 사신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18만원에서 17만원을 가니까 굉장히 큰 돈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개월간 HD현대중공업을 계속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47만원을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적절한 그죠? 변동성. 그 적절한 변동성은 뭡니까? 그죠? 이만큼 눌렸다가 엄청 올라가. 이만큼 눌렸다가 또 엄청 올라가. 이번에도 이만큼 눌렸다가 또 엄청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겨우 몇 달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겠지만 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 테마주다. 테마주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야 됩니다. 실체가 좀 적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메타버스 테마 이런 거 보면은 메타버스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원자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원자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자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 두산에너비티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자력의 건설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비티가 그 역할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비티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용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흔들려야 정상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 2주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락하면 다시 뷰는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언제 사라고 했었냐 여기서 24,000원 뭐 22,000원 부근 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라고 한 이슈보다 더 많이 내렸습니다. 최대 마이너스 한 15%까지 더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7만원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냥 우연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르파라고 이제 서점에 가보면 다르파 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파라는 미국 고등 연구기관에서 2025년이 되기 전에 우주항공하고 제약바이오 쪽을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주로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올해 보시면은. 치매 관련해서 ABL 바이오 특히 ABL 바이오는 제가 HLB를 사했느니 ABL 바이오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라고 3, 4만원 라인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석하는 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조차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은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 원자력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퀀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전기술 같은 종목도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배당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기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 굉장히 큰 하락, 그러니까 큰 하락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해야죠? 30% 넘는 하락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보시면 LG CNS도 30%대 부근에서 하락 나왔다가 반등을 시원하게 했었죠.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두산에너비티는 굉장히 묵직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이너스 30%는 안 날 거라고 보고, 마이너스 30%는 안다면 이제 제가 틀리는 건데, 그래도 5만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 관점에서 이거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제가 추론해 보면 57,000원과 5만원 이 사이가 저점을 찍으면서 시장도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고, 제가 그리고 이제 증권주를 좋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를 제가 6월 초부터 계속 좋다고 봤는데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20만원 밑에서는 누구라도 매수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쓸 거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권주는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건 한국 주식을 하건 무관하게 지금 이제 투자 예탁금 추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도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브로커리지 관련 이자 수익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배당과 주주 환원 관점에서 보면은 증권주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증권주 이번 하락장에 잘 매집을 해야 될 섹터다. 두산에너비티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신규로는 제가 사는 게 저는 별로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5만원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 얘기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부근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57,500원과 5만원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익 측면에서는 저는 두산에너비티보다 조금 다른 쪽, 원자력 내에서 다른 쪽으로 사는 거 훨씬 좋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제 스피랄 형상이거든요. 스피랄. 주식시장이 보시면은 업종이 주도주 업종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주도주 업종은 지금 조방원, 그리고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은 증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원전 같은 경우 보시면은 3, 40년대 대형 원전에서 SMR로 교체되는 상황이고, 지금 2030년부터는 SMR로 교체된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SMR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SMR은 엄청난 이제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초입이라는 건 뭐냐? SMR로 이제 4차 전지까지, 3차 전지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2차 전지는 여태까지 이제 충전해야 되잖아요. 3차 전지는 핵융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충전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전기차 가격도 그렇지만 충전 인프라, 그리고 충전 속도, 그리고 화재 위험이거든요. 근데 SMR 통해서 만약에 3차 전지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는 결국 이제 배터리의 기술력이 핵심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그나마 괜찮았던 건데, 만약에 SMR을 통해서 3차 전지 시대로 갈 수 있는 그 2030년대 이후에 흐름이 온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다 전기차로 바뀌는데, 이 전기차가 기존의 2차 전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을 들어가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이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내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면은 그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우리 이제 국민 배우이신 뭐 전지현 선생님 뭐 이런 분들 뭐 트리마제 사나요?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트리마제 안 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갤러리아 폴의 트리마제 이런 이제 완전 그 엄청난 고급 오피스텔 기준으로 보면은 또, 그쵸? 이 일반 아파트가 갖고 있는 상상력과 또 다른 상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는 조금 이해될지 몰라도 청동기 시대는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 이후에 그죠? 고조선 그죠?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당연히 매머드하고 싸우지. 누가 그죠? 공룡 매머드 뭐 이 공룡 이후에 이제 매머드하고 싸우고 매머드 잡아가지고 다 같이 부족이 나눠 먹지. 누가 사람끼리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매머드 멸종되고 그죠?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원자력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조선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은 지금 여기서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원자력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시작하고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선하고 원자력 지금 시장에서 하락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닐까 생각하는 거는 단기로는 끝날 수도 있어요. 단기로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오를 수도 있고 제압발효가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 끝이다라고 보려면은 뭐냐면 슈퍼사이클 자체가 끝나야 돼요. 근데 슈퍼사이클이 피크 아웃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전력기계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지 실제로는 보시면은 그렇죠. 쉬었다가 또 굉장히 안전하게 또 더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력기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력기계도 제가 이제 2023년 6월 1일에 분명히 전력인프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6월 1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갔지만 바로 여기서 또 쉽니다. 이것도 막 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 여기서 보시면 25% 딱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얘기 저는 게 아니고 저는 10,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데이터. 여러분들 뭐 대단히 뭐 신기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르겠죠. 좀 여기 부분은 다르겠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주도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21년에 우리나라 시장 주도주는 카카오 네이버였고, 그리고 2차 전지였으니까 이때는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21년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본격적으로 생긴 건 24년도부터였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1,000억대 거래대금이 생긴 게 2023년이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무조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면은 그쵸?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동성이 엄청 커졌을 때도 결국에는 시장이 좋은 종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좋은 종목이 피크아웃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피크아웃이 오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조선, 원자력 그리고 증권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논리목 잘 생기고 아주 심플하게 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잘 좋은 분위기 만들 것이고 저희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더 추가 큰 돈 벌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멤버십은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두산엘베이티 184%, 한전기술 47%, 한국금융지주 16%, HD현대미포 14%, 현대건설 8.7%, DLNC 17만원, 삼성물산 42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콜마는 즐겁게 모유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수익 진행 중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DLNC 21%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시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한국전력 수익 축하드립니다. 삼성중공업 54만원, 한국금융지주 11만원, 네이버 한전기술 33만원, 39%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력 5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익률이 엄청나죠. 16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국콜마 원익홀딩스 77만원, 보시면 136,000원 6%, 하루 6% 축하드립니다. 또 한 달간 여기서 1,600만원, 어떤 분은 이제 한 달간 이렇게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5천만원 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수익 꾸준히 만들면서 1,600만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홀딩할 종목 홀딩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큰 수익 납니다. 한국콜마, 한전기술, 원익홀딩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굉장한 큰 수익 축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충분한 수익에 도달했으나 선배님께서 더 오르구니 홀딩하시라고
하시라고 해서 수익 극대 중입니다. 한정 KPS 19%, 한정 기술 41%, 두산 LBT 195%, HD 한국조선해양 34%, HD 현대마린 49% 수익 중입니다. 82만원 수익 중이시고요. 수익이시고요. 두산 LBT LS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번 한 달간 5천만원이나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220만원 오늘 하루 또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HD현대부패, HD현마리엔진, HD 한국조선해양까지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혼자서 뉴스나 귀동량으로 투자해서 그동안 큰 손실만 보다가 선비님 만나 이제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진작 회원 가입했다면 아쉬움이 났습니다. 저는 멤버십 가입 2달째인데 벌써 1년 회비보다 10배 수익이니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들은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비님 수익 감사합니다. 27% HD현대미포 수익 축하드립니다. 선비님께서 매수 추천 중인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손실 중인 종목이 있지만 수익 중인 종목은 10% 50% 이상 수익이고 손실 중인 종목은 10% 미만 손실 중이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100%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소중한 후기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가입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저는 혼자 항상 불안했는데요. 선비님 분석을 따라하고 보면서 따라하니 조정이 나와도 전에처럼 걱정이 안 되고 편정심이 유지되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 제시가 명확하여 주도산업군별 주도주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이라 타이밍 잡는 것이 좀 서툴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갱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술은 특별히 특별히 별도 교육한 번 없지만 두산LBT BHI랑 우리 기술이 같이 갈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여기서 오시면 우리 기술로 2,970만원 수익 중이십니다. 132% 수익 중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49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손실인 종목도 있지만 손실인 날도 있지만 이렇게 5천만원 수익이시죠? 축하드립니다.